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은 제목에 특수 구문이라고 돼 있는데 좀 특이하다 이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도치에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도치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법을 한다고 하면 보통 내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내신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수능형 어법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실제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치가 나올 때는 당연히 이제 뭐 내신 유형 문제를 풀 때 서술형 뭐 영작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 말고도 수능형 문제를 풀 때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 수일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수일치라는 건 뭐냐면은 동사가 말하자면 is일지 are일지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죠. 너무 간단한 게 아니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단수면 is 고르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쵸?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is야 are야 이런 식으로 고르라고 나오면은 뭘 생각하겠어요? 여기 앞에만 막 열심히 찾고 있죠. 앞에 주어가 뭘까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치가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된 거냐면 주어가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도치가 일어났다는 걸 판단을 해야 돼요. 주어가 여기 안 있구나, 뒤에 있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is인지 are인지를 고를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려면 주어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걸 알려면 도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이름이 너무 이상하죠. 왜냐면 나는 이 도치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야 막 그랬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름이. 이게 왜 그러냐, 이 도자가요 다 한자어인데 도자가 뭐냐면은 왜 우리 보면 역도의 무리 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역도의 무리들을 잡아들여라 뭐 이러잖아요. 보면 그 도가 뭐냐면 힘 역자예요. 도가 뒤집을 도자예요. 그럼 힘으로 뒤집는다는 얘기야. 대부분 지금 왕이 따로 있는데 그 왕을 깎아 내려버리고 다른 왕으로 추대해서 정권을 바꿀 때 역당들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게 역도예요. 그러니까 도가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치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위치할 때 치자예요. 그럼 이제 풀이가 나오죠. 아, 위치를 뒤집는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야? 주어 동사가 정상 어순인데 의문문이 아니라면 근데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갑자기 동사 주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치예요. 그러니까 도치라는 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뒤집어진다라는 얘기고 다만 언제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도 도치된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는데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바뀌는가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자, 아래에서 내려가 봐서 일단 봅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기 1번에다가 먼저 현관펜 칠게요. 부정의 억구라고 해놓고요. 조동사, 주어, 본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정의 억구가 너무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여백 공간을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쓰실 거냐면 딱 써있던 거 좀 지우고 여기 오른쪽 여백 공간에다가 제가 공간을 좀 잡고 쓸 건데 지금 여기 공간 좀 작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쓸 게 좀 많아서 일단은 부정어구가 뭔지 먼저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쓰고자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일단 별표 하나 달고요. 부정어에 해당하는 애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단어가 있으면은 즉 이 단어가 앞에 있으면은 부정어가 앞에 나와 있는 도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일단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부정어는요 알아보기 쉬운 단어가 있고 알아보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쉬운 단어는 다 n이 들어가요. 왜? 우리가 왠지 부정적이면 네거티브 하단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 할 때 n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no라든지 not이라든지 nor도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neither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부정어죠? never 이런 거 다 n 들어가고 누가 봐도 부정어예요. 이런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하면은 아 부정어가 맨 앞에 와 있네.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네 라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눈에 띄게 뻔하게 부정어 도치예요. 근데 그렇게 뻔하지 않은 부정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 아까 한번 썼던 애들인데 다시 써볼까요? 아까 이런 계열의 부사어들 썼었어요. hardly랑 scarcely라든지 아니면은 rarely라든지 barely 그리고 얘네들하고 같은 의미지만 스펠링만 좀 달랐던 seldom까지가 위에는 never보단 급이 약간 낮지만 거의 안 한다는 뜻이었죠. 얘네들도 부정어예요.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little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요. little.
little은 아까 여러분은 수를 세는 형용사로만 기억할 텐데 그거 말고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의 반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동사를 참 많이 한다 할 때는 much를 쓰죠.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쓰죠. 그럼 그 much의 반대편에 little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love, thank를 참 많이 한다면 much고요. 안 하면 little이에요. 그러니까 I thought little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생각 안 했다는 뜻이에요. I imagined little 하면 난 거의 그런 상상은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little이 부사어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을 거의 위에는 이 부사가 들어간 것 같은 효과가 생겨요. 거의 안 했다 이런 뜻이 생겨요. 그 다음에 few도 마찬가지예요. few는 대신에 부사어로는 쓰지 않고 뒤에 명사를 포함시켜서 예를 들면 few friends 이렇게 하면 거의 친구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ew랑 명사가 같이 합쳐진 채 부정어가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only예요. only. 이 책에서는 only에 대한 말을 써놨는데 대신 옆에 이렇게 쓰세요. only 플러스 알파라고 쓰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옆에 괄호에 넣고 부연 설명 하나 쓸게요. only는 단독으로는 도취하지 않는다. 단독으로는 도취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only 혼자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only랑 어떤 말이 같이 도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애가 부정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눈에서 이제 딱 이런 애를 알아보고 이런 애가 문장 맨 앞에 있네? 그럼 이제 부정어 도취라는 어떤 회로가 작동하겠네. 이걸 먼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도취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이제 씁시다. 부정어 도취라는 건 원칙상 어떻게 되냐면 부정어가 앞에 들어가면 또는 부정어에 단어가 연결되면 부정어 구라고 해요. 들어간 다음에 뒤에가 기본 형태는 이렇게 들어가요. 옆에 형광펜 쳐놓을게요. 뒤에가 의문문 어순으로 도취해요. 의문문 어순. 자, 근데 의문문 어순이 뭔지 잘 모를까봐 제가 여러 가지 샘플을 여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문 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건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예를 들면 야, 너 학생이야? 그때 are you a student?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갈 때는 비동사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뭘 써요? 뒤에다가 제가 말했듯이 are you a student니까 명사가 오건 또는 뭐가 와요? Are you happy? 이렇게 형용사가 오건 형용사랑 같은 나머지 분사도 오죠. 예를 들면은 Are you tired? 라는 과거분사 Are you interested? 예를 들면 Are you 예를 들면 뭘까요? 이번엔 Are you 뭘 쓰면 좋을까? Are you surprising?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형용사에 해당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비동사랑 주어랑 옆에 여러 가지 애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기본 어순인데 이게 의문문 어순이잖아요. 이렇게 도취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의문문이 비동사만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일반 동사 의문문 어떻게 돼요? 너 걔 좋아하냐? Do you like him?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보통은 앞에 do나 또는 does나 또는 did가 들어간 다음에 뒤에다가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의문문의 어순이죠. 예를 들면 너 숙제했어? 그때 did you do homework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의문문 어순이죠. 그 어순이 부정어가 앞에 왔을 때 들어가는 어순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꼭 이런 조동사 말고 의미가 들어간 조동사 있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등등등. 즉 can, will, must, shoul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조동사예요. 위치는 똑같아요. can이 들어가건 will이 들어가건 must가 들어가건 점점점 쓰고 나서 다 마찬가지로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어순을 우리가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단모지 특이한 걸 봅시다.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의 의문문 어떻게 써요? 예를 들면 너 그 사람 만나본 적 있어? Have you met?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앞에 현재 완료일 때 have나 또는 has를 쓸 거고요. 과거 완료면 had를 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주어를 쓰고 그리고 나서 뒤에는 PP 형태 즉 과거 분사를 쓰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돼요? Have you met? 이렇게 하는 게 의문문 어순이죠. 자, 그럼 이게 의문문 어순인 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써서 뭔가 막 장황하게 많이 쓴 거 같지만 아는 걸 쓴 거야. 뭔지 알지? 아는 건데 내가 말로 써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예문으로 말하자면 얘는 Are you a student? Are you happy? 의문문. 야, 누가 밖에서 들으면 우리 유치원생인 줄 알 것 같잖아. 되게 유치한 거 쓰는 거야 내가. 뭔 말인지 알지? 밑에 것도 그거야. Do you like music? 이런 얘기잖아.
Can you swim? 이라는 원형. Have you met him?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어순만 내가 마치 있어 보이는 공식을 쓴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안 써놔도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의문문 어순하면 야 원래는 아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런데 이런 게 부정어가 나오면 이렇게 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자 이제 내가 샘플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요 위에다 잠깐 쓸게. only는 꼭 누군가를 데리고 도치한다 할지 내가 그걸 샘플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썼어. she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drinks 이렇게 나왔어. 마셔. 커피를. 그런데 only 이렇게 썼단 말이야. in the morning 이렇게 썼어. 내가 아는 사람 얘기야 이거는. 나는 막 자기 전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도 잘 자. 심지어는. 좋아? 아니야 불행하지. 왜? 너네들 공부하고 싶으면 안 자고 싶으면 커피를 마시면 약 효과가 있지만 나는 먹어도 졸린다는 얘기가 난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고. 그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카페인이. 그치? 그러니까 난 불쌍한 거지. 자 이런 여자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얘는 아침에 11시 넘어서 만약에 12시도 아니야 심지어 11시 넘어서 커피를 마시면 밤새 못 자는 애야. 카페인 과민한 애야. 그러니까 얘는 딱 아침에만 커피를 마셔. 그 얘기야. 자 근데 봐봐. only가 아까 우리 부정어구에 있었지? 그럼 잘 생각해봐. only는 안 한단 말이 아니야. 근데 왜 부정어구일 것 같아? 아침에만 마신다는 건 뭐야? 다른 때 전혀 안 마셔. 이런 얘기야.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뭐야? 나머지 전부 부정인 거야. 아주 강한 긍정이자 나머지 모든 거에 대한 부정인 거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내가 only랑 플러스 알파를 한꺼번에 도치한다는 건 뭐냐? only는 혼자선 안 나간다고. 앞자리로 only 혼자는 안 가. 왜? 제가 강조해주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연두색 이쪽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안 써도 되지만 편의상에 한번 쓸게. 내가 여러분 대신해서 only in the morning을 앞에 뺐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뒤에 도치가 되는데 특이한 건 이거야. 뒷부분이 좀 특이해질 거야. 내가 색깔 잠깐 바꿀게. 자 두 문장이 같다는데 위에서는 she drinks coffee야. 근데 일단 도치가 일어난다 했으니까 주어 동사 어수는 아닐 거야. 그러면은 drinks she냐? 그것도 아니야. 왜? 우리가 아까 의문문 어순이라 했잖아. 그럼 이제 의문문 물어봐. 야 그 여자 커피 마셔? 물어봐. 뭐라고 할 거야? Does she drink coffee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왜? 알고 나면 안 어려운데 학생들 입장에선 서술형을 쓸 때 동사가 하나인데 둘을 만든단 말이야. 여기다가 does를 쓰고 있었던 주어를 챙겨 쓰고 다시 동사 원형인 drink를 쓰고 있었던 목적어를 다시 쓰잖아. 굳이 말한다면 동사만으로 따지자면 위에선 동사는 drinks 하나였는데 밑에선 does랑 drink라고 동사가 두 개가 되잖아. 그러면은 하나라면 둘을 한다고 위에가 drink면 어떻게 돼? Did she drink지? 이해돼? 그러면 학교에서 서술형 낼 땐 대부분 이렇게 하나인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내겠지.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도치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she can drink. 한글에서는 다르지 않아. 그 여자는 아침에만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근데 can drink는 잘 안 내. 왜? 그럼 이미 can drink니까 can drink 그대로 가고 주어만 가운데 끼워주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안 틀려 그런 건. 그러면 덜 내는 거지. 왜? 항상 문제를 내는 건 왜 그러는 거야?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내면 다 이런 거 나와. 동사 하나인데 일반 동사인 거, 현재인 거, 과거인 거 이런 거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장 하나면은 부정어 도치의 원리도 이해가 되고 only가 특이한 부정어에 속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only는 단독으로 도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부정어 도치 중에 가장 어렵다는 동사 한 개를 두 개를 분리하는 케이스도 이해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간단해. 왜? 나머지 우리 아까 써놨지만 원래 찢어져 있거든. 비동사도 원래 뒤에 단어랑 쪼개져 있고 can과 동사 원형도 쪼개져 있고 여기다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를 만드는 has나 have나 뒤에 있는 pp랑 원래 쪼개져 있기 때문에 주어의 위치만 가운데로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 다만 어려운 건 어디였다? 여기라는 거지. 여기가 어렵다는 거지. 자 이제 여기 안 쓰셨으면 이 예문 지금 쓰세요. 쓸 시간 드릴게요. 이 예문은 대표 예문이니까 체크해서 쓰시고 됐을까요?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문장을 좀 분석해 봅시다. 얘는 뭘까? 어디까지가 도치됐나 끊어 봅시다. not a word까지가 이렇게도 도치라는구나 한번 보란 얘기예요. not만 도치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not이 a word까지 묶어준 거야. 그러면 뒤에를 이제 볼까? did, say 이렇게 사이에 주어가 껴있네. 그치? 그럼 뭐야? all the while은 내내 쭉 이런 얘기야. 그 여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액센트상 그냥 she didn't say a word all the while이라고 말하면 그 여자는 그냥 한마디도 안 했어 이런 느낌이고, 앞에 얘가 오면은 단 한마디도 그 여자 안 하더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 도치할 때.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모든 언어엔 다 도치가 있어. 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튀어나가게 한단 말이야. 어느 나라만이나 어순을 깨고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말하는 건 다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거 있네. only in this way까지가 도치가 되어 있지. only가 데리고 들어간 이만큼의 전치사구가 한꺼번에 도치가 된 거고, 오직 이 방식으로만 can we explain? 우리가 바로 그 미스테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엔 쉽잖아. can we explain이니까 사실 이렇게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주어만 넣는 건 안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only인데 왜 부정어라고? 이 방법으로만 이란 얘기는 뭐야? 이 방법 아니면 죄다 안 돼 라는 거라서 부정어 도치에 포함시켜준다 였죠. 이게 되면은 나머지 도치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저렇게 막 동사가 아까처럼 said인데 did say 이렇게 동시에 분리하고 이런 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위치만 바뀌어요. 아래쪽 볼까요? 예를 들면 outside of door까지 이렇게 선 하나 그읍시다. 문 바깥쪽에 라는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한 장소의 부사구예요. 문 바깥이라는 공간 장소에. 그러고 나서 동사가 나오죠. was, 그리고 assign 이렇게 나오죠. 이런 간판이 있었어요 라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어떤 간판이야? which에서부터 said, danger, keep out은 이렇게 써 있는 간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was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일반 동사인 경우 어떤지 볼게요. 일반 동사인 경우 뭔가가 있다란 동사 중에 lie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원형상으로 lie가 사람이면 누워있다고 물건이면 놓여있다예요. 그럼 지금 여기 과거 시제니까 lie의 과거 시제는 lay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다 착각하면 안 돼. 아까처럼 막 위에 있었던 이런 식으로 막 did 이렇게 분리 안 해요. 장소 부사구도 치면 그냥 동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에 만약에 lie를 활용한다면 그냥 lie의 과거 시제는 lay 이렇게 쓰는 거야. lay, assign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막 lay를 막 did, assign, lie 뭐 이런 거 없다고. 그럼 부정어도 칠 때만 이렇게 둘을 분리하는 거야. 그냥 원래는 assign, lay였을 텐데 lay, assign 이렇게 쓰는 거야. 간단하죠? 자, 우리 아래쪽에 보어 봅시다. 자, 보어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가 보어라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되죠. great 해놓고 나서 was is joy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참 기뻤다. when he gained freedom,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을 때. 보어를 도치하는 경우는요, 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보면서 강조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기쁨이 대단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아쉬웠나 보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서 그 사람 그때 당시 기쁨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사와 주어, 어순. 그리고 대열이 나온다거나 하나 더 쓰자면 here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죠. 그래서 대열 또는 here이 오는 거를 유도부사 구문이라고도 하지만 항상 뒤에 주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state에 맞춰서 are 쓴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게 실제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의외로 되게 몰라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내가 여지껏 여러 소위 말 대치권에 있는 문법 강사들 영상도 많이 봤는데 이걸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특히 어디냐면 이 neither하고 nor를 구별을 잘 안 해주더라. 강의를 할 때.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neither하고 nor 구별을 좀 합시다. 왜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헷갈려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좀 써야 되는데 이거는 교재 공간을 좀 잡아야 돼서 어디다가 쓰면 좋을지 자리 좀 잡아봅시다. 어디다 쓰냐면 뒤에 좀 넘겨봐야 돼. 여기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한데. 어디다 쓸까? 많이 필요해. 페이지 애매하다. 여기 앞에. 여러분 글자 작게 쓸 수 있나? 그러면 여기를 써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여긴 좁은데. 뒷페이지. 여기 좀 쓰자. 202페이지 하단에 요만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202페이지 하단에. 여기를 씁시다. 여기 잠깐 쓰는데 여기다가 뭘 쓰냐면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화문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독해할 때도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202페이지 요 아래쪽 공간만 쓸게요 나는. 자, 여기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지금 볼 건데 여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을 가릴 거예요. 반을 가릴 거고
자, 이제 반을 가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왼쪽에 쓰려는 건 긍정에 대한 얘기고 오른쪽에 쓰려는 건 부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갈라 쓸게요. 이렇게 두 개를 갈라서 쓸게요. 자, 그럼 긍정의 경우를 씁시다. 긍정의 파트를 먼저 볼게요. 아니면 제가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얼마나 쓰는지 보고 그 칸에 맞춰서 필기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펜을 내립시다.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갈 거니까 그냥 집중해서 보세요. 오늘 이거 하나 잘 보시면 크게 남는 거예요. 자, 볼게요. 긍정에 대해서 동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친구가 말을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앞에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A라는 친구가 말을 했는데 여기다가 I like 해놓고 나서 music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난 음악을 좋아해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요. 여기다가 나도 이렇게 말하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참 말이 편해요. 왜? 부정에 대해서 긍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가 I don't like music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B는 그냥 나도 이렇게 하면 돼요. 국어상 똑같죠? 그렇게 해도 왼쪽에는 좋아한단 말이고 오른쪽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봐요. 국어는 똑같이 써도. 그쵸? 근데 영어는 달라요. 자, 왼쪽 걸 먼저 봅시다. 좋아한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유치찬란한 대답 방식은요. 나도의 me too를 쓰는 거예요. me too는요. 초등학교까지는 미국에서 대화할 때 받아줘요. 대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요. 약간 이렇게 돼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해되죠? 그래서 me too는 써드리긴 하지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me too는. 이해되죠? 가급적 쓰지 마라. 자, 그럼 뭐예요? 원래는 so를 쓰죠. 앞에. 긍정에 대해서 동의 표현할 때. 그리고 여기가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so, do, I라고 쓰시면 돼요. 자, 또는 길게 쓰고 싶어요. 그럼 뭐야? I 해놓고 나서 do까지 쓰면 do가 말하는 건 like죠. 대신 받아주죠. 그러고 나서 뒤에다가 to 이렇게 써주면 돼요. 뒤에다가 쓸 거면 to를 쓰면 되고 앞에 쓸 거면 so를 쓰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대동사를 쓰는 게 중요해요. 왜? 얘가 I like라고 했으니까 to지만 I liked라고 했으면은 so did I 거고요. 내가 만약에 I am interested in music, 음악에 관심 있어 했으면 so am I겠지. 이해되죠? 짝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게 바로바로 돼야 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되잖아.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뭐라고 말하면은 really 이런단 말이야. 왜? 맞장구 쳐주고 싶고 그래야 잘 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really 그런단 말이야. 정확하게 뭐라 해야 돼? 야, 내가 어제 그 영화 봤어. 그러면 I saw the movie 그러면 did you 이래야 되고 I have seen the movie twice 면 have you 이래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짝을 맞춰 대동사로 물어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맞장구 칠 때 이렇게 한다 했어. 자, 이제 오른쪽 가볼까요? 오른쪽에서 I don't야. 이제 부정이었어. 그럼 뭐야? 절대 me to는 못 들어가요. 뭐라고 쓸 수 있냐? me neither 가능해요. me 다음에 neither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either이 앞에 올 수가 있죠. neither 그러면서 do I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I 다음에 여기다 don't에 n 즉 not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neither에서 not은 데려갔어. 그럼 뭐가 남을까? either이 남지. 이해되죠? 즉 확대해보자면 여기 not과 either이 합쳐진 게 neither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럼 neither do I don't either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원점을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설명 못하더라고 하나 했었는데 no월이었거든요. 그게 뭔지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neither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no월은 언제 쓰냐면 이렇게 쓸 때 말해요. 즉 여기 아래다 얘만 하나 따로 쓰자면 접속사로 쓰는 게 no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he 해놓고 나서 doesn't like cats 썼어요. 근데 컴마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no월하고 does she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does라고 하지만 그 여자도 고양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마침표였어요. 그럼 뭐야? neither인 거죠. 대문자로 쓰고 neither does she가 되는 거죠. 둘 다 그 남자나 그 여자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하지만 위에 있는 거에서는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동사 두 개를 커버해야 되니까 접속사이면서 부정어를 포함해야 되죠. 그럴 때 no월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접속사 필요 없이 완전 끝난 자리에서 새로이 동의 표현만 할 거면 neither 쓰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자, 이제 쓰세요. 이거 쓰고 마무리합시다.